자, 마늘이 100평의 비료를 지금까지 10포에서 어저께 가서 마늘 비료를 앞으로 몇 포 먹었나? 100평에 12포 먹어야 되겠다. 그건 토질에 따라 좀 차이 납니다. 점질토냐 정점토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물마다 이렇게 종이 다른데 지금 마늘에 대한민국에 많이 심어서 올해 마늘이 흐려질 거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생산량을 늘려야 되겠죠. 마늘에 어떤 방법을 할 거냐 그 차이겠죠. 토질이 안정화된 농장에는 마늘이 단감보다 소득이 높아요. 마늘이 왜 그러냐? 물 빠짐이 적당히 잘 돼 있고 약간의 중점질토에 돼 있으면 마늘이 100평당 나오는 키로수, 비료 먹으려는 힘, 그걸 계산하면 마늘이 100평당 우리가 15kg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최대치 15kg. 팽당에. 예. 제주도에 가서 육종 마늘을 10kg까지 만들어줬거든요. 육종 마늘은 비료 한 포를 먹으면 1kg밖에 안 나오고 얘는 비료 한 포면 1.5kg 나와요. 대만산, 서페인산은 종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늘 정식에 비료를 얼마나 써야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주고 퇴비 속에 뭐가 있냐? 인산하고 가리가 많죠. 질소는 많이 없더라. 퇴비를 많이 줬는데 100평당 마늘이 얼마 늘어나냐? 50kg밖에 안 늘어나더라. 해보니까 50kg. 비료 한 포 주면 100kg 늘어나. 차이죠. 그래서 마늘에 퇴비를 주고 비료를 줬을 때 많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완효성을 택했어요. 완효성을 얼마나 주냐? 100평에 4포에서 6포까지요. 이거는 뭐냐? 점질토에는 비료가 용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로타리를 적게 쳐도 그렇고 그 4포에서 6포. 그 가을 추비는 요소 요소를 가을에도 100평에 1에서 1.5포까지 할 수 있겠다. 가을에 비료를 100평당. 그리고 이제 봄 추비를 어떻게 하냐? 이때 비료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마늘은 지금 현재 마늘이 비료를 얼마나 먹었느냐? 이 마늘이 지금 어령에 가래면 그 꼴짝인데 900평이 생겼어요. 밑비료가 깊이가 6포, 추비가 900평에 가을 추비가 10포, 봄 추비가 10포. 그리고 앞으로 지금 100평에 8포가 조금 더 들어갔는데 앞으로 요소를 4포 더 줘라. 그럼 12포 정도를 먹어낼 수 있겠다는 거죠. 마늘밭에는 흙골에다가 요소를 줘도 그 나락을 심어보면 나락이 그 키가 더 크고 까매지는 게 없어요. 마늘 뿌리가 강해서 다 먹어버려요. 이거 마늘이 아주 다비성이에요. 근데 비료가 요 사이에 들어가면 뻥이 돼. 제가 밝히는 게 그것도 아니고. 마늘이 영천에 교육시킬 때 3월달 등이 되면 비료 주지 마 해보니까 뻥이 됐거든. 그럼 여기 들어간 저기 들어간 찾아만 내면 되지 왜 비료 주지 마라 그래. 모르면 지가 모른다 해야지. 가짜를 통계를 낸 거지. 가짜. 비료 형님 얼마 주 언제 주세요? 내가 2월달에 줬다 안 줬다. 괜찮네. 형님 2월달 오케이. 형님 언제 비료 주는 3월 초에 줬다. 괜찮아. 오케이. 형님 비료 언제 주는 3월 말에 줬다. 뻥. 아이
이제 3월 말부터 비료 주지마 데이터 내본 거예요. 이런 썩을 놈들이 있어. 비료가 죽었으면 영 웃으면 죽었으면 죽었지 뻥이 안 돼요. 뿌리로 비료가 가다 되면 요로 들어가고 타고 내려가서 현장점이 파괴됐다는 걸 밝혀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밝히는 거는 계속 밝힌다. 그래서 가리가 지금 봄에 마늘밭에 흙을 떠가서 토양 분석해가지고 질소 인상가리 뭐가 많이 들어있나 봐야 되죠. 가리가 많이 들어있으면 요소만 추비하고 가리가 적으면 NK를 주되 어떤 NK죠? 18-가 아니고 30-NK 줘야 되죠. 그래서 비료의 성분과 성능에 따라 책량이 바뀐다. 그래서 18-NK 흙골에 100평에 한 번 뿌리고 마늘이 다 빠져져 버려요. 마늘이 더운 게 실실 자빠져. 그 요소 주에 뻘떡이 깨나요 또. 근데 자빠지는 놈이 크겠습니까? 안 크죠? 마늘이 썰어진 거는 가리 가다라서 더워서 자빠졌다. 더워서 시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시드름 현상 일어나는 거 거의 대다수는 가리 가다 증상이 많을 수 있다. 웃자라. 그래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봄 추비가 잠깨우기, 그 다음에 잠깨우기 연매시비, 연매시비 골드 그린 80cc에 설탕 200g. 이거는 얼음이 올 때 이렇게 해라. 그린이나 칼라를 써도 된다. 그 다음에 요거를 설탕을 120g 쓸 때는 서리가 올 때 이렇게 해라. 마늘입니다. 서리가 올 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서리가 오지 않을 때는 이거는 그린 2번에 칼라 1번을 써라. 요 방법은. 근데 영상의 기온, 영상의 날씨에서는 60cc를 써라. 그 다음에 설탕은 60g을 써라. 그래서 연면시해라. 그리고 마늘 종이 올라오면 골드 칼라에 설탕을 써라. 이렇게. 그래서 마늘이 키가 안 자라고 촘촘히 배기는 거는 웃자람이 없다는 소리고, 설탕을 쓰면 간격이 짧아요. 요 놈의 마늘이 왜 요렇게 키가 크냐면 햇빛을 안 보니까 늘어진 거지. 그럼 요걸 두면 언제 되냐? 요것도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한 20일 이상 되면 키가 클 거예요. 왜 크느냐? 햇빛을 안 보면 웃자라게 돼 있어요. 햇빛을 안 보면. 그래서 마늘이나 양파는 지금 봄 잠깨우기 연면 시비와 비료를 줘야 되는데, 그 비료를 얼마를 먹느냐? 100평에 한 10포씩은 먹는 것 같더라. 그러면 마늘은 6종 마늘, 얘는 대만산, 얘는 10kg, 스페인산 얘들은 대스마늘, 얘들은 평당 15kg. 그래도 돈 되죠. 요걸 만들어라. 감자는 20kg까지 만들어졌거든요. 평당. 그래서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농법을 계속 개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값을 잘못 설정해서 생산량이 적었는데, 얘가 비료를 먹게 만드는 건 연면십이라는 거죠. 여기가 가을에 연면십이 6번 들어가고 봄에 지금 2번 들어가서 잎이 땡땡합니다. 이 하트를 만드는 거는 연면십에서 잎이 두꺼워서 이렇게 돼요. 전혀 이거 체형이 다르죠. 어제 뽑은 건데.
우리가 재배되는 이 종들을 과학적인 데이터 근거를 이용해. 잎이 이렇게 되는 건 황금을 얹고서 연면식을 이렇게 만들어. 잎이 뒤에 살이 뜯어 이렇게 하트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종들을 어떻게 결정하도록 만들어지냐, 생산산물을 늘린다. 그래서 마늘에 비료를 수입하는 것보다 마늘 수입하는 게 비싸게 쳐요. 그래서 마늘을 다 수확할 수 있도록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발표해요. 그래서 마늘에 NK 비료를 쓰면 좋으냐 안 좋으냐는 지금의 토양 분석을 해서 갖다 주고 기술센터에 자료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그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요소를 줘가지고 더 많이 키울 수 있겠죠. 질소를. 그런데 가리를 줘버리면 더워서 썰어져버려. 안 자라요. 생육이 멈춰버려. 과수에서나 동일하더라. 과수에서 일어난 일이랑 우리가 채소류에서 일어나는 동일하다는 거죠. 고추나 이런 게 동일하다. 그래서 마늘의 비료는 겨울에는 요소 비료가 그렇게 안 좋은데 그 요소 비료를 줘놓고 겨울에 얼어 죽는 걸 방지하는 건 뭐냐? 요 설탕이라는 놈이 들어가서 잡아줘요. 설탕. 요 놈의 설탕이 왜 얼음이 올 때 물 한 말에 200g, 물 500에 5kg 들어가. 그래서 요게 탄수화물을 진하게 만들어가 안 얼어 죽게 만드는 거죠. 설탕이 그 역할입니다. 설탕은 고온과 저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늘 재배도 해도 단감보다는 돈을 더 벌 수 있다. 단감 그거 튀기 고생하고 별로 안 남아요. 그런데 단감도 뭐 마늘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단감이 아무리 커도 법적인 제재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태추 단감이 600g짜리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 공기에 더위만 안 주면 잘 크거든요. 봄에 초기 연면식에가 키워놓고 공기에 가리 성분만 빼놓으면 감이 계속 커요. 그래서 잎의 색깔을 봐라. 옆색이 힘줄이 약간 노랗고 진하고 펴져 있고 이파리가 살이 찌고 뽀록뽀록해야 된다. 엠보시 나와야 된다. 그 잎자루가 빨개지면 가리 가다다. 더위를 탄다. 더위를 해소시켜주면 가뭄을 안 탄다. 일소 현상이 아니란다. 이런 현상들을 다 배워서 익히면 된다. 마늘이 생산량이 적었던 것은 우리가 비료 체계를 잘못해서 그렇다. 마늘이 굶어 죽었다. 그 연면 시비는 잎이 몇 개 정도 나왔을 때 좀 됩니까? 마늘입니까? 아니면 마늘. 마늘에 예. 세 개에. 예, 석장만 하면 꿀이 뻗습니다. 장. 네. 그래서 이런 역할들에 해당하는 것을 계속 개발해가 발표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농업의 중심 채널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 산업이 농업도 하나의 큰 부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 못할 외국에서 농산물들이 들어와 우리 창고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잘 못 느끼겠죠. 그걸 막아야 돼요. 막을 수 있는 대로. 그래야만이 우리가 호주머니 돈이 자꾸 쌓이지. 뭐 돈 벌어가지고 외국 근로자 가져가고 뭐 마늘 사오고 양파 사오고 뭐 생강 사오고 다 줘버리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했던 걸 갖다가 더 좋게 만들면 수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안보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왔던 우리 회원들이 각 지역에 가서 그 리더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전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리더를 하려고 해도요. 저 친구가 저 센터장 저 농수기도 소장했는데 사장님 법을 이야기하면 인건도 안 들어가요. 저보고 되게 뭐래요. 저 썩을 놈이. 그래서 저도 이걸 개발하고 염려했던 게 제일 뭐냐면 내가 3년 안에 마음이 상해서 자빠지지 않으면 내는 안 자빠질 거다. 황금언론법 알리다가 어느 놈한테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때 3년 안에 내가 쓰러지지 않으면 안 쓰러질 수 있다. 능력이.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패한 거라든지 과거
그런 거에서 사로잡혀 가지고 헤어나지 못했다면 여기까지 못 왔겠죠. 그러나 의성에 가서는 마늘 강의해주고 마을에 해관에 가서 강의하고 영양제 한 통도 안 팔아요. 사지 마라 그래요. 왜? 당신들은 마늘에 비료를 안 주고 마늘이 굶어 죽을 건데 영양제 왜 사? 그 돈 있으면 요소 가서 뿌려라. 그러면 요소 한 포 뿌리면 마늘이 키로당 5,000원이면 한 100평에 한 포 뿌리면 50만 원이 더 늘어나는데 뭐 영양제를 치고 있냐. 그 마을에 가서 영양제 하나도 안 팔고 와요. 살락하는 사람은 사지 말아요. 요소 사고 뿌려. 그 농촌 사람 비료를 적게 주면 굶어 죽어요. 그 농촌 사람들은 요소 비료 주고 써진다, 목을 짜다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그 과거의 통일벼 때문에 그래요. 통일벼에서만 우리가 벼농사에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답습이 돼 있어서 그래요. 벼농사. 근데 단감밭에 비료 준다 그 가만 안 자빠져요. 가만히 서 있어요. 말라 죽으면 말라 죽지. 아마 그배 쓰러지고 뭐 그걸 갖다 뭐 어떤 것도 잠으로도 적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 과거의 수도작에서 유래된 게 그냥 와 있고 지금은 양액 비료가 시원한 나라에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또 잘못되어 있어요. 그 만든 사람이 잘못된 게 우리나라에 넘어와 있어요. 그걸 또 제가 고쳐야 돼요. 가리를 너무 많이 늘리나가 양액 재배 파프리카라든지 고추라든지 오이라든지 재배하면 나쁘게 돼 있어요. 그냥 뽀록 나빠져. 그럼 이파리에 노란 점이 생기면 마늘도 이게 조금 있으면 이파리에 노란 점 생기거든요. 여기에 영양이 부족해지면 이 노란 점 반점이 생겨요. 그럼 영양 부족인데 마늘 잎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잎이 영양이 없으면 노란 점이 생겨요. 이 뭡니까? 가리가다. 가리가다 질소 부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리가다 질소 부족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 노란병 물릉병 온다 하면서 약 치고 있어요. 약 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고 요소 비료 주면 얘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잘못돼가 왜곡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비료에 염류집집이란 말을 해요. 그죠? 염류, 소금 집집이라는 거지. 이게 질소량이 과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요걸 잘 알으셔야 돼요. 염류집집이라는 거 가리가 과다됐다. 염류, 소금이 과다됐다는 거지 질소가 과다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단감밭에 그 요소를 많이 줬다고 해서 과다되느냐? 절대 없습니다. 이파리가 조금 더 크다가 이파리가 색깔이 허여면 힘줄이 잎이 힘줄이 요 색깔이 뽀얗다 희다. 그때 요 가리를 줘도 안 넣었다. 지금 토양에 가리가 너무 많다. 인상가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작물이 그 작기에 단연생 안 죽고 사는 단연생 계절에 두 번 수확하는 게 있고 한 해에 한 번 수확하는 게 있고 종마다 다른데 그 지역에 재배되는 걸 보면 온도 플러스 가리량에 따라서 재배 작물이 바뀌어 있어요. 진도에 대파가 여름에 실금실금 저 마트에 가요. 그런다고 농약을 쓰고 있거든요. 농약을 쓰고 있어요. 왜 쓰느냐? 무름병을 약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요소를 주면 없어져요. 시원해져서. 서산에 영주에 쪽파를 심는데 여름에 아가 비실비실하거든. 거기다가 뭐 줘야 돼요? 요소 주면 빨딱 이랬어요. 시원해져서. 대체 무름병도 요소 좀 괜찮은 겁니까? 가리 가다 고온 비록 가다에서 일어난 거죠. 그냥 뿌리하고 잎사 그 사이 그냥 썩어버려요. 안에서 속에서 들어가는 예, 먼저 내려가요. 생장점에 가리 가다 고온 열상 비록 과다에서 생장점이 나온 거죠. 이 배추가
딱 뿌리 있는데 그거 딱 쓰고. 여기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예, 내려가. 여기에 있는 잎이 이게 노란색으로 돼가지고 죽으면서 된 거는 비료 부족. 굶어서 죽은 거예요. 요거는 여기 비료 부족해서 죽으면서 일어난 일, 비료 부족. 그거는 여기서 요거 멀쩡해요. 근데 여기에서 녹아내리는 게 있어요. 이거는 비료 과다. 근데 잎은 멀쩡한데 그 밑에 쏙잎 밑 뿌리 쪽 있잖아요. 그 뿌리하고 요 사이가 그냥 비료 부족. 물이 생기가 썩었거든요. 요거는 질소 부족. 질소 부족이 더워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이제 질소 부족이 되면 그 어떻게 되냐면 가을이 가다가 되면 하우스 겨울에 가지가 꽃을 못 벗어요. 꽃이 이래 영양을 빨아들이고 말라 죽어야 되는데 꽃에 영양이 많은데 그게 못 빨아들여요. 묽게 돼요. 뭐 날씨가 따시서 죽는다, 뭐 쏘몰아서 뭐 썩는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게 질소 부족에 의해서 여기 죽어가다 여기 녹은 게 국물에 의해서 여기 녹았거든요. 국물. 아니 물이 생기 돼. 그렇죠. 요 국물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서 여기 녹은 원인은 여기 녹기 전에 이 이파리에서 노란 반점이 생겨요. 이 배추잎에 노란 반점이 생겨요. 가리 가다라서 그러죠. 노란 반점이 생기는 모든 거는 가리 가다예요. 가리 가다 질소 부족에서 이게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널브러지고 힘없이 된 거 다 그래요. 여름 배추를 해도 된다. 그래서 여름에도 배추가 안 죽일 수 있다. 그거는 토양의 가리 함량이 낮아야 돼. 그 함량을 잘못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재배되는 종들을 여러 가지 종들을 다 봤는데 그 대다수들이 질소 부족이 제일 크다. 근데 또 소금을 좋아하는 종들이 있어요. 좀 가리 성분을 좋아하는 종들이 있어요. 고구마 같은 거. 특별합니다. 정리는 고구마를 심는 순이 잘 자랐어요. 예, 그 연면식으로 세 번을 하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고구마 주류가 내가 볼 때는 한 1.5m, 예. 2m까지 나는데 뿌리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종순을 가는 걸 사다 심어서 그렇다. 아, 예, 가능이 가능했었어요. 예, 그렇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고구마를 이걸 경험으로 그 작은 거 심을 때는 덩굴이 가늘어서 고구마 심으면 안 열더라. 그래서 굵은 거를 종순을 심어요. 요만한 거, 잘생긴 놈. 우리 주먹 2개만한 거, 2개보다 조금 작은 거, 요거 잘생긴 요 놈을 종순해요. 너무 큰 거에 나면 고구마 우리 먹을 거 다 심으니까 아까워. 그래서 요거만한 거, 우리 손질이 오래되고 손 놓은 거, 요 정도 잘생긴 놈을 갖다 심어 놓으면 밑에 소구름 밟혔던 거 밑에 깔고 거기다가 그 흙을 깔아서 따뜻하게 뱉기 깔고 해놓으면 뿌리가 내려서 그 비를 먹고 덩굴이 굵어요. 그 요놈을 심어놓으면 잎이 두꺼워서 영양이 내려가면서 고구마가 만들어져요. 내려가면서 영양이 고구마 만들어진다. 근데 제가 연면식에가 잎도 크고 쪼개도 그거는 후자. 고구마는 한 삐 만에 게임 끝났다. 그리고 줄기가 이 중중에 가느다란 이렇게 긴 거를 심더라고요. 그러면 농사 망한다. 아하. 통통한 놈을 심어야 된다. 그렇게 고구마를 심어가 그런 경우에는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뿌리 하나도 없어요.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덩굴이 통통하게 몇 개 나오면 그걸 다 잘라가 새로 심고 그거 뽑아내버려. 아, 그렇지. 굵은 걸 심으면 고구마 다 예니까. 이제 이래죠. 고구마를 덩굴이 가늘면 심었다가 덩굴이 좀 크면 조금 늦어도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대가리 잘라가 굵은 걸 심고 그 전에 심었던 거 다 뽑아내버려. 줄기가 튼튼하게 크다고 해가지고 줄기도 막 따먹고 그랬는데도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고구마 수는 잎의 영양에 따라서 다르다. 여기 내려오면 고구마 만들어진다. 그 고구마 만들어지는 건 중심에 굵은 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영양이 내려오면 잔털이 안 생기고 올라가서 살이 찌고 휴대폰 살이 찌고 사진 찍으면 보여요. 그래서 가는 걸 심으면 고구마 안 는다. 그래서 밴드에 보면 해남에서 우리 회원이 그 고구마 종순 재배하거든요. 한 30평 고구마 종순 하니까 거기 그 집 사면 된다. 그래서 그 밴드에 올리거든요. 막 이파리 크게 막 고구마 억수로 이렇게 해서 하나도 그래서 고구마 재배를 한 100만 평을 컨설팅 해줘봤거든요. 고구마 종순 하우스가 한 24,000평. 늦게 심으면 된다. 예, 고구마 하우스 땅 3만 평에 하우스를 24,000평을 지어놨더라고.
그런 자리에 가서도 농비가 한 100억 드는 데다 가서 컨설팅 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제 없는 거지. 명품 그거는 언제 시기가 언제고 얼마나 양을 비료. 얼마나 해? 단감에 줄 겁니까? 고구마 단감에 명품 300을 줄 때 음달 가수는 양달 가수는 달라요. 행님집은 음달이고 행님 양달이거든요. 그래서 영광님 집에는 어떻게 음달이거든요. 음달이. 그래서 명품 300이 전년도에 그 단감이 좋았다면 명품 300을 주면 안 돼요. 봄에는. 그때는 봄에는 21 다시를 줘야 돼. 21 다시. 왜 그러냐? 춥기 때문에. 온도가 낮다. 봄 해온도가 다시다 그럴 때는 명품 300을 줘도 됩니다. 올해 가문다. 이제 이해되죠? 가물 때는 감밭의 밑비료를 이제 뿌리가 나오고 활동하는 5월달 돼야 되기 때문에 4월달에 줘도 돼. 비 올 때 미리 줘가서 안 놓은 일이 되거든. 4월달에. 그래서 양달, 음달 다 다르다. 양달 가수, 음달 가수는 다르다. 그래서 행위 가수에는 지난해 감이 좀 자랐다. 그리고 감이 똥구멍이 들었어요. 안 떨렸어요?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많이 안 들었어요? 많이 달아도 그래도 가면 작지는 않았고 예. 큰 편이었어요. 예. 그 똥구멍이 혹시 들었다면 물러지고 들고 껍질이 두껍다면 갈이 가다라. 그러면 처음에 봄에는 명품 330 다시를 쓰고 추비로 한 번 정도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약하게 요소를 써라. 그죠? 그리고 가을 돼서 30 다시 엔케를 쓰면 맞겠다. 그래 감이 아주 크다는 거죠. 아마 30% 이상 감이 커질 겁니다. 오늘 교육받은 내용들 하면 30% 이상 감이 커져 버려요. 그러면 양이 소득은 한 50%가 늘어나요. 수익은 30% 과일을 키워버리면 하나를 나달이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거든요. 근데 벼라든지 보리라든지 이건 나달이 커도 나달 크기에 따라 돈을 더 주는 게 없는데 사과, 배, 단감 나달 크기가 커지면 하나의 과실이 커지면 가격 더 주는 것들이 있어요. 요것들은 과실 크기를 30%더 키우면 돈 버는 건 50% 이상 더 벌어요. 정수를 할 수 있다는 거.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거는 누가 하느냐? 비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거는 전년도에 감이 꼭지 떨리다는 가리가 더 많다. 그리고 과일이 껍질이 딱딱했다. 그것도 가리가 많다. 그래서 비료 구성을 달리해줘라. 요게 맞습니다. 영광님 거는 껍질이 부드럽죠? 그렇지는 않으세요. 좀 딱딱해. 그럼 껍질이 딱딱하다면 그것도 역시 퇴비하고 그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료를 줄 때 이때까지 줄 때 21다시도 안 주고 17다시나 14다시 이런 걸 줬다는 거죠. 앞대가리 이런 거. 예, 이 낮은 걸 줘서 가리 양이 늘어났어. 음달에 시원한 땅인데도 우리는 거기에도 우리는 더운 비료 너무 많아서 그래. 이 성질 때문에 그래. 그래서 비가 와도 과일의 품질이 나쁘진 않다는 거죠. 요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가리 양이 많아서 비가 와도 나쁘지 않다. 원인이 요것 때문에 요 비료 때문에 늘리났어. 그런데 더운 해도 과일이 많이 못 큰 단점이 요거 있어요. 요것 때문에. 가리 가다에서 성장이 멈춰 있었던 기간이 많다. 굳은 갱화가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껍질이 두꺼워지고 포도 알도 그 껍데기 두껍고 알이 딱딱하고 감을 먹을 때 우리 감은 잎이 그 감이 야물어서 뭐 잎이 있다 소리 하는 거 있죠. 그 다 가리 가다입니다. 가리 가다에서 그 성장이 못하고 있어 딱딱하게 굳은 거죠. 갱화가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 농사에 적용하면 아마 앞으로 편해질 겁니다. 사장님 고구마 기비에 대해서 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고구마 기비 많이 줘도 됩니다. 백팽이 두 포 줘도 됩니다. 종수만 좋은 거 삼으시면 되니까. 백팽이 두 포에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연면시비 하면 뿌리 잘 내릴 건데. 근데, 비료를 갖다가
주운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종순이 안 여는 걸 심어서 그런 거예요. 고구마는 여기 가다가 열어도 되기 때문에 성질이 칡등구랑 같아요. 이렇게 열어도 되거든. 그래서 고구마는 우리가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완효성을 했던데 이거 예? 완효성 2% 정도. 괜찮아요. 뭐 속개수는 2%도 뭐 죽는 건 아닙니다. 괜찮아요. 예. 어릴 때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완효성 2%가 낫겠네요. 완효성 2%가 백팽이 2%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단 조건은 종순을 굵은 걸 사심어라. 연매식 해라. 심을 때 골드그린이나 칼라이나 담가가지고 건져가 심어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노출에 심지만 일찍 심을 때 비닐 밑에 심으면 거기서 역할이 더 잘합니다. 안 시들고 뿌리 빨리 내린다. 보는 거야. 담그는 거는 하루 정도 하면 됩니까? 네? 그린에 담궈 놓는 거는 당근은 그냥 당근가 바로 심어야 돼요. 바로. 징계가 바로 심어라. 이렇게 제가 앞뒤 없이 여러 말을 했는데 우리 농가들의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오늘 먼 길 오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변이 없는 한 사무실 강의를 꼭 합니다. 우리 해운 농가들이 와서 배워서 각 지역에 가서 알려서 산업을 살려달라.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외국에 들어온 농산물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저희 소신입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